안녕하세요. 회생 읽어주는 남자 구명모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개시결정 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릴 건데요. 약간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따로 뽑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이러한 경우에는 개시결정이 이렇게 날 수 있겠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관할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이었고요. 나이는 37, 남성분이셨어요. 택배업에 종사하셨고 미혼이었습니다.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은 전혀 없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요. 특이사항이라 할 만한 부분은 이분이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. 한 채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집 평가 가치는 1억 1,500, 전세는 8천만 원. 8천만 원짜리 전세 세입자가 있었고, 한 채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평가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에 대출금이 1억 4천이 있었습니다. 담보대출. 그러니까 거의 대출이 거의 꽉 찬 상태였죠. 거기에 차가 있었어요. 차는 벤츠 중고차였는데 시세는 3,500에서 4천, 담보대출은 차에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. 어떻게 3천, 4천짜리 차에 7천이 담보가 잡혔느냐?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. 그리고 이분은 담보부 채무 빼고 신용대출이 약 1억 3,700 정도가 잡혔어요. 대출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. 이분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급여가 약 157만 원이었고요. 개시결정 날 당시 원금의 33.8% 변제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. 따라서 약 70%, 원금의 70% 정도 탕감받는 걸로 개시결정이 났어요. 이 사례의 특이한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특이한 사항은 우선 수입에 관한 부분이에요. 이분 같은 경우 157만 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월급이 157만 원인 것 치고는 대출이 상당히 많죠. 개인회생을 바로 앞두고 얼마 전에 급여가 줄었습니다. 그러면 개인회생 전에는 급여가 얼마였냐? 한 250에서 300 정도 됐어요. 그러다가 이직을 한 것이냐? 그것도 아니에요.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급여만 약 10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.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분이 택배 회사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개인회생 전에는 화물 택배를 하셨대요. 화물 택배 기사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. 그래서 일반 택배 기사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급여가 그로 인해서 한 150 정도로 줄어들게 됐는데요. 이 부분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제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했어요. 다행히도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대로 다 넘어갔습니다. 157만 원이 급여로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. 이제 진단서하고 다 제출하고 설명도 다 드렸더니 법원에서도 이제 좋게 받아들여 주신 거죠. 이게 이제 이 사례를 제가 참고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아요. 실제로는. 왜냐하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. 만약에 이직을 했다 하면 이직한 회사의 급여가 줄어들고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생 직전에 급여만 확 줄었다.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받아들여졌다는 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사항이라 하면 최근 대출도 이분은 많았어요. 1년 이내 대출이 상당히 많았고요. 대부분의 대출이 2년 이내에 다 발생한 거예요. 그렇지만 변제율은 상당히 낮게 나온 편이죠. 그래서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? 이분이 이제 결혼자금으로 썼습니다. 또 이 부분도 좀 특이하긴 해요. 국제 결혼 하시는데 결혼 때문에 이제 자금을 쓴 거예요. 거기다 한 번은 사기를 당했습니다. 한 번 사기 당하면서 한 2천만 원 이상을 이제 사기를 당했어요. 국제 결혼 관련해서.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이상 대출금을 사기를 당하고 다시 또 이제 결혼을 위해서 또 2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또 사용해서 결국에 이제 혼인 신고까지 잘 마무리가 되셨는데요. 결혼하시는 데만 대출금이 거의 한 6천만 원 돈 들어갔어요. 그래서 대출금 사용처는 결혼자금이었다. 이 부분도 좀 특이한데 이 결혼자금이 과소비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이제 변제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가 정해지는데 제가 과거에 개인회생 했던 사례 중에 신혼여행 가는데 대출금으로 신혼여행 자금을 쓰신 분이 있었거든요.
그 부분은 법원에서 과소비로 봤어요. 그래서 그 사용 대금은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했거든요. 그에 반해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또 전혀 뭐 청산가치 반영 얘기가 안 나왔어요. 이 부분도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. 네. 세 번째, 이제 벤츠를 끌고 다닌 부분인데, 제가 과거에 벤츠 가지고 계신 분 회생 들어갔다가 정말 고생 엄청나게 한 적이 있어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벤츠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. 뭐 결론적으로는 벤츠는 반납을 하고 매각을 했는데, 또 아까 그 말씀드린 벤츠가 3,500짜리인데 3,500 정도에 매각이 됐거든요. 그래서 3,500은 상환이 됐는데 어떻게 담보대출이 7,000이 나왔느냐? 이분 같은 경우 1순위 담보권자가 현대캐피탈이었어요. 중고차를 사시면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고 할부를 끼고 산 건데, 현대캐피탈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소액밖에 안 했습니다. 몇백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요.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조금밖에 잡혀있지 않으니까 후순위 대출이 가능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뭐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고,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. 뭐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차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래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대출이 가능하다면 받겠다 해서 대출을 발생시킨 건데요. 그래서 차를 매각하고 3,500 상환하고 3,500이 남았잖아요. 그거는 이제 신용대출로 전환이 된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1억 3,700 정도 신용대출이 있다 그랬는데, 그 중에서 한 3,500에서 3,700 정도는 이제 벤츠로 인한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변제 기간이 60개월이에요. 왜 60개월이냐 하면, 아까 그 집이 있었잖아요. 집 두 채에 이제 하나가 1억 1,500에 8천 전세 있었고, 하나가 1억 5천 정도의 대출이 1억 4천이 있다 그랬는데, 그래서 청산 가치를 다 뭐 이거저거 계산해 본 결과 약 4,6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4,600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청산 가치의 변제율을 맞추다 보니까 월 변제 금액이 36개월로 갔을 경우 너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간을 60개월, 5년으로 늘리는 대신 월 변제 금액은 약 77만 원으로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. 개개인의 구체적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해서 낮은 금액으로 개시 결정이 났다 해서 나도 무조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이상 회생 읽어주는 남자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